두 번째 블락입니다. 신한 일환은 늘었는데 매출은 그대로예요. 그럼 뭐가 떨어졌을까요? 매일 이거 신한이 늘었으니까 아까 원장님보다 나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신한도 늘고 환자 수도 늘었어요. 근데 매출이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채팅방에 답변 한번 해주시면은 아무도 답변을 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객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객단가가. 우리 병원에 객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문제를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매출이 썩 빠르게 늘지 않는 거예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찾아보니 병원의 객단가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더 바빠져요. 그리고 나만 바빠지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바빠져요. 직원들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병원의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병원의 밀도가 얇아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객단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환자들이 돈이 없어졌어요. 경기가 나빠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병원의 치료를 제한하는 우리 병원의 치료 제한 구조가 무너졌다라는 신호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환자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한을 덜 하게 되고요. 환자분들도 더 나쁜 경험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은 당연히 우리 병에서 더 적은 돈을 쓰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객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의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환자를 받아야 되고 그럼 우리는 더 바빠지죠? 그럼 또 환자들의 경험은 더 나빠지죠? 그럼 객단가는 더 나빠지죠? 이게 가만히 냅두면은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 강화되는 사이클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냅두면은 반드시 저같이 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객단가의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병원의 설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환자분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마케팅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어떻게 제한하는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객단가가 떨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아요. 되게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는데, 다들 병원의 수가를 조금씩은 올려보는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 치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환자들의 반응도 걱정되고, 또 마침 앞에 덤핑 치과도 들어오고, 그리고 원내에서도 내가 이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수가를 올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가를 안 올리고 깎는 건 얘기도 안 할게요. 수가를 올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재료비랑 인건비가 거의 매년 10% 가깝게 오르는데 그냥 객단가는 오히려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단가를 올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인 건데 경제 성장률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올리시려면 무엇보다 수가 인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수가 인상을 하시면은 이제 수가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은 뭐 거의 2시간, 3시간도 떠들 수 있을 만큼 방대하고 심하고 깊습니다. 다만 어쨌든 수가 인상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아셨으면 좋겠고 가격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격만 보고 찾아오시는 체리피커 환자분들이 줄어들겠죠. 병원에 환자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우리 병원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격이 결정의 1순위가 아닌 환자분들의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병원의 로드가 줄어들고 객단가는 올라가고 매출은 유지가 되고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수가 인상을 원장님들이 미루고 있고 또 하나 원장님들이 환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너무너무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우리 이것만 치료합시다 라는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왜 내 진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단지 원장님들의 뭔가 이 좋은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치료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환자분은 더 치료를 받을 방법이 있고 더 뭔가 할 게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최소한의 치료만 하고 우리 병원을 떠나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단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환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는 거는 뭔가 따뜻한 의사로서 필수적인 일이지만 환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는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는 건 언제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환자분이 나는 근데 치료받고 싶은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환자분의 문제가 경제 사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내세울 일이지 환자를 미리 판단하셔가지고 경제 사정을 고려한 치료 계획을 세워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부터 올리세요. 근데 갑자기 뭐 50만 원 받던 거 55만 원 받으면 당연히 어떤 가격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병원의 기존 진료를 냅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좋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프리미엄 라인을 도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환자분들은 기존 가격이 마음에 드시면 기존 진료를 선택을 하실 거고 새로 오신 환자분들은 두 개 중에 고민을 하시다가 원하는 진료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누군가는 좀 더 좋은 진료, 좀 더 좋은 재료를 선택을 하시게 될 테니까 병원의 객단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때 이거를
수가 인상이라고 고지하시면 안 되죠. 환자분들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료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수가 인상은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떠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가격을 올렸어요가 수가 인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진료가 업그레이드 돼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라는 말은 환자분들이 얻는 가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이 인상됐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더라도 누가 주인공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가 인상을 하시면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차례 수가 인상을 해봤을 때 느낀 점은, 환자분들은 사실 우리 병원의 가격을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수가 인상에 대한 뭐랄까 그 문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고, 했다가 아니면 또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스텝 2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치료 계획을 먼저 제안을 하셔야 돼요. 이상적인 치료 계획. 원장님이 먼저 괜히 겁먹지 마시고, 괜히 먼저 환자분들이 비싸서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이상적인 치료 계획을 먼저 제안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근데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거부터 하세요, 그 다음엔 이걸 하세요, 이런 식으로 치료 계획을,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생각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치료를 말하는 의사를 신뢰하기도 하지만요, 생각보다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하셔야 되냐? 가격이 아닌 가치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플란트 가격이 저희 병원은 뭐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을 먼저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은 근데 다른 병원은 30만 원인데, 다른 병원은 40만 원인데, 서울은 28만 원이던데 라는 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는 이런 가치를 더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의 비용이 더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저희 병원의 임플란트 비용이에요. 지금은 이제 포인트가 빠졌고 여기 스트라우만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가격만 쓰고 이 가격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 허접한 치료 방식인 거죠. 완전 허접한 상담 방식인 거죠. 대신에 저희 병원은 이런 가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가격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객단가를 올리시면은 생각보다 대단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객단가가 올라가면은 환자 수가 줄어도 매출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환자 수가 줄어서 매출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나의 순이익은 개선이 돼요. 객단가가 올라가면은 나는 일을 덜하고, 나는 덜 바빠지고, 직원들도 덜 바빠지는데 병원에 돈이 더 남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뭐를 걱정하시냐면은, 객단가를 올렸을 때 빠져나가는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어느 병원이나 객단가를 올리면 환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자 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몇 달만 버텨보시면은 이게 이득이었네 라는 거를 반드시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수가 정상화를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실 때 먼저 치료 플랜을 줄여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되신다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좀 더 개인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아니라 가치 위주의 설명을 해주시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시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